라이노 3D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 3D 시작 화면에 전체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단의 타이틀바를 시작으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상단의 타이틀바를 시작으로 여기 보시는 것들은 풀다운 메뉴바라고 해요. 풀다운, 풀이라는 건 이렇게 누르면 밑으로 뚝 떨어지죠. 다운, 풀다운 메뉴바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부분 모든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령어들을 100% 다 알기도 힘들 뿐더러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의 기능들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커맨드라고 되어 있는데 정식 명칭은 커맨드 히스토리 윈도우라고 하고요. 명령 사용 보기 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서 라이노가 구현되는 방식이에요. 지금이야 GUI라고 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는 널리 쓰이는 보편화된 방법이지만 초창기에는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단어나 구문들을 입력을 해야지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단어를 입력하는 방식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그 단어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라인 뭐 이런 것들은 단어가 짧으니까 금방 기억을 할 수 있겠지만 솔리드라는 명령어에 가서 얘는 선을 입체로 만들어주는 명령어거든요. 이 명령어는 자, extrude, close, planar, curve 이렇게 이 길게 된 명령어들을 여기에다 입력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보다는 이렇게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직접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지를 할 때 문자나 글씨보다는 이런 이미지화 시켜서 돼 있는 부분들을 더 쉽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배우진 않았더라도 이 손바닥은 얘는 손바닥으로 뭔가를 움직이겠구나 아니면 혹은 여기에 상자 모양은 얘를 누르면 이렇게 상자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끔 쉽게 이해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어 창을 사용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아이콘을 눌러 가지고 사용을 할 때가 편할 때가 있고요. 여기에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지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강의에서는 여기에다 입력을 할 때가 있고요. 이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사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적절히 혼합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편한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 탭처럼 되어 있죠. 이 탭은 모델링 툴팁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탭을 누를 때마다 조금씩 밑에 있는 이 툴팁의 이미지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비슷한 기능들을 갖춰진 명령어들끼리 모여 있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의 명령어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새로 만들기 아니면은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오픈 파일 열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만 한번 잠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라는 건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다시피 내가 이 라이노에서 선적인 부분들, 선으로 뭔가를 그리고자 할 때는 이 커브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직선, 곡선 다 포함이에요. 라이노에서는 3D max에서는 스플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라이노에서는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노에서 앞으로 커브란 말이 나오면 지금 선으로 뭔가를 그리겠구나. 직선, 곡선 포함해서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피스라고도 하고 서페이스라고도 하는데, 이 서페이스는 면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예요. 면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면. 얘는 하나의 온전한 덩어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3D로서 온전하게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된 게 하나의 진정한 입체예요. 얘는 이 점선 면을 우리가 크게 하나의 조형적인 형태로 구분을 했을 때 점 다음에 선 다음에 면인 거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솔리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일 건데, 솔리드는 말 그대로 입체예요. 자, 입체라는 거는, 자, 이쪽은 사이드바라고 하거든요. 사이드바에 보시면 뭐 이렇게 박스도 만들 수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스피어라고도 하는, 이건 구입니다. 구. 공 형태. 원이 아니에요. 원은 자, 서클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원이거든요. 원은 입체가 아니죠. 2D 형태의 도형을 입체라고 하고요. 스피어는 구. 우리가 뭐 공 형태의 입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솔리드에서는 그 입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입체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툴팁에는 그 입체를 편집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는 모델링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탭이라고 되어 있는데 워크 에어리어라고 하거든요. 4개의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형태를 탑뷰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프론트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다음에 정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자, 왼쪽은 레프트, 오른쪽은 라이트. 자,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자, 그러면 난 이렇게 뒤쪽을 보고 싶어요. 이 퍼스펙티브 창이 아닌 이런 데에서 뒤쪽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라이트 오른쪽이죠. 얘를 눌러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set view라고 있어요. set view에 가시면 여기에서 자, 백은 뒷면, 앞면이나 뒷면이나 뭐 이렇게 보는 데는 큰 차이가 없죠. 자, 다시 라이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뷰를 바꿀 수가 있어요. 4개의 화면이기 때문에 화면을 한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화면들을 이렇게 보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처음에 라이노 실행을 시키면 와이어프레임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으로 보여지거든요. 입체가 됐든 도형이 됐든 다 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탑 뷰나 프론트나 라이트 뷰에서는 선으로 보여지는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구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퍼스펙티브 창에서는 이게 어느 형태로서 좀 내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자가 작업하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탭 옆에 메뉴를 눌러가지고 쉐이드라고 있거든요. 한글 버전에서는 음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밝고 어둠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쉐이드 그러면 이렇게 밝고 어둠으로써 보여집니다. 물론 자, 탑뷰에서도 쉐이드로 바꾸면 바뀌어져요. 이렇게. 하지만 굳이 여기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중간중간 필요하면 바꿔도 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뷰포트 탭이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 아래 하단에도 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4개의 나눠진 화면들을 좀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을 때는 이 탭을, 표시한 탭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왔다 갔다 움직여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돌려서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시점으로. 자, 다시 이 탭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자, 빠져나오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라이트 뷰도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여기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화면 이동만 됩니다. 화면 이동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자, 다시 더블 클릭하면 빠져나오고요. 자, 차이점이 있어요. 퍼스펙티브 창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시점을 움직여서 볼 수 있거든요. 라이트 뷰에서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시점 이동은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특정 뷰만 볼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퍼스펙티브 창에서 라이트 뷰처럼 이렇게 화면 이동을 하고 싶어요, 나는. 자, 그럴 때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냥 오른쪽 버튼은 기능이 좀 틀리죠, 이렇게. 자, 정리를 하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눌렀을 때는 뷰를 돌려서 볼 수가 있고요. 오르빗이라고 하거든요. 궤도를 이렇게 이동해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건데, 쉬프트를 누르면 자, 화면 이동이 됩니다. 하지만 탑이나 프론트나 라이트 뷰에서는 그냥 오른쪽 버튼만 눌러도 자, 이 손바닥 버튼 이렇게 화면 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명령어창에다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손바닥으로 화면 이동을 하는 거를 펜 기능이라고 하는데, PAN 하고 엔터를 치면 손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PAN 다시 펜 하고 이렇게. 자, 근데 명령어가 한 번만 되고 풀려요. 그래서 다시 또 움직이려면 또 PAN 하고 엔터를 또 쳐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단축키를 쓰는 게 편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도 스탠다드에 보시면 여기 자, 요 부분에 있어요, 모양이. 펜 뷰 그리고 쉬프트 라이트 마우스 버튼이라고 되어 있네요. RMB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쉬프트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해도 되지만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됩니다. 이건 퍼스펙티브 창에서 할 때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해 놓은 거니까. 자,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하단은 레이어 바라고 하거든요. 자, 레이어 바라고 하는 건데, 레이어를 설정을 해야지 이 메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얘기하면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토글 바라고 하는데, 그리드 스냅이라던가 뭐 직교 모드라던가 아니면 스마트 트랙,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건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움직일 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정확한 지점까지 옮기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이동은 move라는 명령어거든요. 엔터 치고 선택한 다음에 찍어서 뭐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건볼이라고 있는데, 이 건볼이라는 토글바를 누르면 화살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수평으로만 이렇게 수직으로만 자,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잡아서 이렇게 쭉 늘릴 수도 있고요. 자, 늘릴 때 한쪽 방향으로만 늘어납니다. 이렇게 X방향을 잡고 늘리면 X방향으로만, Y방향으로만 잡고 늘리면 Y방향으로만 자, 이렇게 늘어나고요. 자, 이때 자, 쉬프트를 누르면 정비례라는 거는 가로 세로가 이제 같이 늘어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여기 밑에 있는 하단 토글 바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유용하게 잘 쓰는 부분이니까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 명령어 창에다가 내가 명령을 입력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여기는 아이콘들을 눌러 가지고 어떤 명령을 수행을 했을 때도 이 명령어 창에는 다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어떤 명령어들을 사용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F2번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커맨드 히스토리, 그러니까 명령의 내역 해가지고 어떤 거 썼는지 뭐 박스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언두 뒤로도 갔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명령어들을 썼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사이드바라고 했는데, 사이드바는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여기다 놓고 쓰면 되는데 얘를 누르다가 가끔 이걸 꺼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걸 잡아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넣을 때 저렇게 색깔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딱 나올 때 마우스를 딱 떼주시면은 옆으로 가서 붙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이제 패널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이렇게 꺼내면 빠지거든요. 프로퍼타이즈라고 하는 거는 속성입니다. 내가 이 선택했던 이 물체의 이 속성이 나와요. 자, 요것도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하고 다르게. 자, 꺼내오면 다시 나타나긴 하는데, 그리고 뭐 내가 얘도 막 이렇게 꺼내버리고 여기 탭도 자, 이렇게 막 꺼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세팅됐던 그 화면 구성이 편한데 내가 이렇게 화면을 막 어수선하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좀 되돌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툴에 가시면 툴바 레이아웃이라고 있거든요. 툴바, 얘네들이 다 툴바잖아요. 레이아웃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옵션 창이 떠요. 그러면은 여기 디폴트가 기본 값이거든요. 자, 리스토어 디폴트, 그러니까 원래의 값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누르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자, 지금은 반영이 안 됐어요. 라이노를 종료를 한 다음 다시 실행을 시켜주면,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원래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퍼타이즈는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이어라는 거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체를 만들 때 그 물체들의 속성에 따라서 레이어로 각각 구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는 렌더링에 관한 속성, 그 다음에 여기는 매터리얼이라고 하는데 이제 재질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재질을 부여하기보다는 이제 키샷이라던가 전문 렌더러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퍼타이즈 속성하고 레이어 이외에는 그렇게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는 헬프, 여기다가 내가 선 긋는 명령을 알고 싶다 그러면 라인하고 엔터를 치면 그어야 되는지 쭉 이런 명령어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도 되고, 자, 보통 우리가 헬프 메뉴를 프로그램에서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인터넷을 검색하는 경우들도 있고 책을 사서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 헬프 메뉴에 있는 방법론이 가장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영문판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요즘에는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라이노뿐만 아니고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끔 설명들을 해놓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대부분의 명령어들은 쉽게 파악이 되고, 물론 뭐 이제 이것들을 봐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그럴 때는 이제 뭐 유튜브 동영상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레시피를 참고를 하신다던가 책을 본다던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선택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선택은 이렇게 선택하면은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노란색으로 테두리 색깔이 바뀌면서 내가 얘를 선택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쉬프트를 누르면서 추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싶을 때는 쉬프트,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쉬프트는 플러스의 개념이고요, 컨트롤은 마이너스의 개념입니다.
쉬프트와 컨트롤 좀 헷갈리죠? 자, 어떨 땐 Alt를 쓰고 어떨 땐 쉬프트를 쓰고 어쩔 때는 컨트롤을 쓰고 프로그램마다 각각 좀 틀린데, 자, 이거는 자꾸 반복해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자, 이렇게 배열이 규칙적으로 있을 때는 자,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되기는 해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는데 내가 가운데 것만 빼고 싶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해야겠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크로싱하고 윈도우라고 하거든요. 자, 내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자, 선택이 안 됐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 안에 다 들어오게 해야지 선택이 돼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자, 박스 모양이 점선으로 나오죠. 자, 이때는 선택이 됩니다. 자, 무슨 원리냐면,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가 마우스 방향을 이동을 시킬 때는, 자, 이 점선 안에 들어오는 물체는 다 포함을 하지 않더라도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다 포함을 하지 않으면 선택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거는 어떨 때 편하냐면, 물체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기 애매하게 겹쳐 있을 때, 그때 요놈하고 요놈 두 개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선택을 여기까지 다 하면 다 선택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자, 요거 두 개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는 선택이 안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은 선택이 안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은 선택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응용을 하자면, 전체를 선택해 놓고 내가 빼고자 하는 것만 컨트롤 눌러도 돼요. 자, 이것도 이 부분도 연습을 많이 해야지 좀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 포토샵도 그렇고요, 라이노도 그렇고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팁이에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한 100개 정도 내가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어떤 물체를 깔아 놓으면은 일일이 하나씩 뭐 다 선택해야 된다던가, 중간에 뭐 선택을 하다가 뭐로 실수로 선택이 다 풀려버렸어요. 이게 다 선택을 했는데 100개가 선택이 됐는데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모르면 다시 처음부터 막 하나씩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야근 시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표시에 관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툴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툴탭, 이 부분이죠. 모델링 툴탭을 보시면 여기에 뷰포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이 뷰포트, 얘네들을 뷰포트라고 하거든요. 탑, 프론트, 라이트, 퍼스펙티브. 자, 뷰포트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 자, 퍼스펙티브를 좀 넓게 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을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 근데 이 4개의 화면을 같이 보면서 얘만 좀 더 살짝 크게 보고 싶을 때는 화면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원래대로 바꾸고자 하면은 이 뷰포트 레이아웃의 이 두 번째 거 아이콘 딱 보시면 포 뷰포트라고 되어 있죠. 얘를 한번 클릭을 딱 해주면 원래의 배열대로 이렇게 화면이 나눠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남이 만들어서 준 파일을 열어가지고 고쳐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모델링을 할 때 이 부분이 원점이거든요. 0,0 x, y가 만나는 원점, 시작점입니다. 모델링은 보통 이 시작점쯤에다가 이렇게 놓고 완성이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자, 간혹 가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찾기도 힘들게. 그리고 자, 이렇게 열어주면은 분명히 파일이 이 안에 데이터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가서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자, 찾기도 힘들어요. 자, 한참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자, 이런 경우 물론 작업자 본인은 잘 알겠죠, 어디 있는지. 하지만 내가 작업을 한 파일이 아니면은 이게 어디 있는지를 나는 일일이 이 뷰포트 공간에서 헤매고 다녀야 됩니다. 물론 자, 보니까 한참 여기 뒤에 떨어져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작업할 때 이런 이상한 성격을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여기 보시면 자, 요 화면을 포 뷰포트라는 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정리가 되는데, 자, 요런 거 당겼을 때 원래대로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마우스를 올려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도 뭔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노는 특이하게 하나의 메뉴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의 기능을 다르게, 비슷한 기능인데 약간 다른 기능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는 명령어의 2배예요. 얘가 하나의 명령어만 할당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2개의 명령어가 할당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 디폴트 뷰포트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딱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자, 이렇게 이 화면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 얘가 여기다 숨겨놨구나,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포 디폴트 뷰포트를 눌러주면은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화면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여지게 되죠. 자, 모델링한 파일을 하나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반지 모델링인데, 자, 지금 탑 프론트 라이트 뷰에서는 와이어프레임 방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퍼스펙티브 창에서는 기본적으로 와이어프레임으로 하면은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형체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알아보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중반부 정도까지는 쉐이드 모드로 가고요. 얘는 지금 레이어로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로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아니면 이 눈 부분에 들어가는 재질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색깔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죠. 이 레이어 색깔로 지금 구분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키샷으로 넘기기 전에 이게 렌더링을 하면 어떤 모양인지가 이제 궁금하면은 일단 렌더 형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질감을, 물론 얘는 지금 라이노에서도 질감을 좀 잠깐 부여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키샷 강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샷에서 주는 것만큼 막 사실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쉐이드하고 비슷한데, 쉐이드하고 고스트의 차이는, 자, 얘는 반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것들도 보여요. 여기하고 자, 이 뒤에 있는 것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좀 투명이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구조물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형태에서 이 뒤 너머에 있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할 때는 고스트나 엑스레이 모드를 많이 쓰고요. 자, 테크니컬 모드로 하면 뭐 이렇게 선으로만 보여지게 한다라던가, 안 보이는 부분은 숨은 선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지금 되어지고 있죠. 아티스틱, 예술 효과, 그림을 그린 것 같은, 펜으로 그린 것 같은, 뭐 이런 식의 느낌들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모델링 해서 사실적인 재질을 주기 전에 이제 카툰 렌더링이라고 하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형태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끔 보기도 하고요. 레이트레이스라는 기능인데, 좀 사실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인데, 주변에 환경이나 이런 맵들이 없어서, 반사되거나 어떤 물체들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적인 느낌이 구현이 막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서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것보다
키샷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보통 외부 렌더러를 이제 다 따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노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지금 설명한 부분, 오늘 설명한 부분들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단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손에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접했을 때는 확대 축소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억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메모를 잘 해 놓으셨다가 시간 나실 때 본인의 노트북에 설치가 돼 있으면,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